kind of, hit me, broadside me or whatever, 2019년 9월 14일, 케이시 존스의 엄마 니키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내 딸 케이시와 손주들을 6주 정도 못 봤고 소식도 듣지 못했다며 말이죠. 플로리다주 서머필드에 살고 있는 케이시 존스는 남편 마이클 웨인 존스 주니어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카메론 바우어스, 둘째 프레스턴 바우어스, 현 남편인 마이클과 케이시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 머켈리 존스, 넷째 에이아나 존스까지 6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니키는 케이시가 소셜미디어 활동을 활발히 하는 편이었음에도 페이스북에 아들의 생일 축하한다는 글을 올리지 않은 것을 보고 이상하다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니키의 신고가 들어갔고 2019년 9월 14일 자정쯤 경찰이 그 집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없었기에 그 집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텅텅. 그리고 심각한 냄새와 함께 집안을 청소한 것만 같은 화학적 냄새도 풍겨왔습니다. 그들은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죠. 경찰은 마이클에게 연락을 취했고 케이시와 아이들의 행방에 대해 알려달라며 메시지를 남겨둡니다. 곧 마이클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지금 내가 휴가를 보내러 아이들과 영국에 여행을 왔다. 곧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라는 대답을 듣고 알겠다, 기다리겠다 라고 전화를 끊고 연락을 기다리며 조사를 이어나갔습니다. 마이클로부터 연락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케이시 엄마 니키에 따르면 머켈리와 에이아나를 좀 봐줄 수 있냐는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니키는 흔쾌히 받아들였고 손녀들과 며칠간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는 직접 손녀들을 데려다 주려 했는데 케이시로부터 내가 좀 아프다, 조금만 더 데리고 있어달라 라는 요청을 받았죠. 그렇게 2주를 더 돌봐주는데 평상시와 달리 딸의 태도가 좀 이상했습니다. 딸은 다른 사람에게 자녀를 부탁할 땐 평상시보다 더 자주 연락을 해 아이들의 안부를 묻곤 했는데 이번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파서 그런가 생각했고 2주 뒤 아이들은 마이클이 데려갔습니다. 그 이후부터 아무런 소식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9월 15일 경찰은 그녀와 아이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전단지를 만들어 알렸습니다. 같은 날 조지아주 브렌틀리 카운티 경찰은 차량 사고가 났다는 신고 전화를 받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있는 현장에 도착했고 운전자 마이클을 마주했죠. 마이클에게 괜찮냐, 다친 곳은 없냐 질문을 하자 마이클은 없다고 말하며 이어 말하길 차량 안에 시신이 있어 당신은 나에게 수갑을 채우고 싶어질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경찰에 따르면 그 말을 듣기 전부터 차량 외부에서도 끔찍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몇 주 전에 제가 아내 케이시를 살해했어요 라고 그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은 생각지 못한 상황이 당황스러웠지만 서둘러 그를 체포해 경찰서로 이동합니다. 경찰서에 구금되고 일주일 뒤 마이클은 그를 신문하러 온 형사에게 다른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케이시뿐만 아니라 다른 4명의 자녀들도 그렇게 했다 라고 말이죠. 차량의 케이시는 심각하게 부패하고 있었고 적어도 2주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숲에 버린 가방이 있는 곳까지 경찰을 안내해 아이들 역시 수습합니다.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가족의 집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혈흔 자국들을 찾아냈으며 모든 것은 집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그와 케이시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가 경찰에 말하길 7월 10일 직장에 출근해 있는 자신에게 케이시가 전화를 걸어 불충실하다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아내와 통화하며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기에 전화기를 꺼놓았고 이후에 퇴근을 했는데 집에서 2차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의 뒤를 따라다니며 그에게 바람을 피웠다고 소리를 질렀고 휴대폰의 플래시 기능을 켜 얼굴에 들이미며 넌 사기꾼이야. 네가 뭘 했는지를 알아. 라며 계속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며 아들의 야구 방망이를 집어들고 그것으로 마이클을 쿡쿡 찌르며 그를 조롱했답니다. 분노한 마이클은 야구 방망이를 뺏어들었고 그대로 그걸 이용해 케이시에게 휘두릅니다.
계속해서 말이죠. 그렇게 K씨가 사망에 이릅니다. 그 뒤에 그는 그녀를 옷장에 숨기고 전처에게 연락해 자신은 지금 K씨와 별거 중이며 그녀와 아이들을 보고 싶다 알렸고 K씨의 엄마 니키에게 K씨인 척 연락해 셋째와 막내를 좀 맡아달라 부탁을 합니다. 여름방학 기간이었기에 카메론과 프레스턴은 친부와 8월 10일까지 함께 있었고 마이클은 7월 26일부터 8월까지 전부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여전히 K씨는 집에 남아있는 상태였죠. 8월 22일 또다시 창극이 벌어집니다. 처음엔 카메론을, 다음엔 프레스턴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일이 벌어졌고 그는 온전히 혼자 남게 됩니다. 그 후 그는 고양이 모래를 사 냄새를 가리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다른 두 자녀도 똑같이 하기로 결심합니다. 8월 28일 마이클은 장모님에게 부탁했던 머켈리와 에이아나를 데려왔고 이후에 그는 셋째와 넷째까지 해했죠. 모든 범행이 끝났지만 그는 더 이상 집에 그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퇴거 명령이 내려졌기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죠. 마이클은 그들이 담긴 토트팩과 여행 가방을 차에 실었고 전처를 만나기 위해 잭슨빌로 향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그녀가 실종된 것으로 언론에 알려지며 이 소식을 마이클의 전처가 듣고 어찌된 일이냐 그에게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내가 경찰에게 찾아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다고 알렸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전처는 알겠다며 어서 가서 알아보라 말했죠. 하지만 그는 조지아로 차를 운전합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볼일이 보고 싶어진 겁니다. 그는 숲이 우거진 곳을 발견하곤 그곳에서 볼일을 보는데 여기가 가방을 버리기에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K씨만 빼고 말이죠. 그가 생각하기에 그녀는 이곳에 버리기엔 적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 작은 가방 4개를 버리고 GPS 기록을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운전을 했죠. 그러다 차 사고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경찰에 말하길 차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휴게소에 앉아 극단적 선택을 할지 말지 고민을 했을 수도 있지만 난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전했습니다. 뭐 이런 비겁한 사람이 다 있습니까? 12월 4건의 1급 살인과 K씨에 대한 1건의 2급 살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2023년 1월에 열린 재판에서 벨시먼다는 만장일치로 그에게 4건 모두 사형을 선고했고 현재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의 상황은 오로지 마이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부 믿어지진 않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본인이 유리하도록 교묘하게 섞지 않았을까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범죄 이후에 그의 행동이 너무 기묘하고 이상해서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차에 본인이 해한 가족들을 태우고 다녔다는 게 너무 소름 돋네요. 절대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가 제대로 된 형벌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K씨, 카메론, 프레스턴, 머켈리, 에이아나 5사람 모두 끔찍했던 기억을 잊고 편히 쉬고 있기를 바라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